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조선 북방 변두리 함경도와 평안도가 맞닿은 황룡제 고갯마루 아래에 한 칸 주막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황룡주막이라 하였더라. 이 고갯길은 예로부터 장사꾼들과 나그네들이 즐겨 다니는 길목이었으되 겨울이면 눈이 깊고 여름이면 비가 많아 험난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느니라. 황룡제라는 이름은 수백 년 전 이곳에서 황룡이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하니 실제로 주막 뒤편 바위에는 용의 발톱 자국 같은 것이 새겨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하곤 하였더라. 그 바위는 용바위라 불렸는데 달밤이면 용의 영혼이 나타나 춤을 춘다는 소문도 있었느니라.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으니 그저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었더라. 고갯마루는 해발 2000척 정도 되는 높이에 있어서 사방으로 펼쳐진 산세가 장관이었더라.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느니라.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였고 겨울에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신선히 사는 곳 같았더라. 주막은 비록 작은 규모였으나 방이 3개나 되어 웬만한 손님들은 모두 받을 수 있었고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 길손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을 수 있었느니라. 우물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 사계절 내내 차갑고 맑았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얼음처럼 시원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모두 감탄하였더라. 주막 건물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기둥은 소나무를 사용하고 석가래는 참나무로 만들어 튼튼하였더라. 지붕은 기와가 아닌 지프로 이었는데 이는 산간 지역의 특성상 기와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느니라. 하지만 그 덕분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었더라. 이 주막의 주인은 운심이라 하는 마님으로 나이 40을 조금 넘었으되 아직도 꽃다운 자태를 간직한 미인이었느니라. 키는 작달막하되 몸매는 풍만하고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면서도 눈매는 봉황의 그것처럼 가늘고 아름다웠더라. 특히 웃을 때면 입가에 보조개가 살짝 패이면서 남정네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였느니라. 운신마님의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부드러웠으며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윤기가 흘렀더라. 손가락은 파의 뿌리처럼 가늘고 길었고 발걸음은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 우아하였느니라. 목소리는 꾀꼬리가 지저귀는 것처럼 청아하였고 웃음소리는 음방울이 울리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웠더라. 운신마님은 젊은 시절 궁중 무의로 몸을 담았던 몸이라 손끝 하나하나에도 곡선이 배어있고 걸음걸이마다 은은한 향기가 따라다녔더라. 그녀가 춤을 출 때면 마치 구름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하였고 소리를 할 때면 꾀꼬리가 지저귀는 것 같았다 하니 당시 궁중에서도 이름이 높았더라. 궁중에서의 생활은 화려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였더라. 왕족들과 대신들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느니라. 운신마님도 그런 궁중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며 점차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더라. 하지만 세상사 어찌 뜻대로만 되겠는가. 궁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되 운신마님은 하룻밤 사이에 궁을 떠나야 했다 하느니라. 어떤 이는 왕족과 연문이 있었다 하고 어떤 이는 궁중 암투에 휘말렸다 하되 정확한 연유는 운신마님 자신도 말하지 않았느니라.
다만 가끔 멀리를 바라볼 때면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을 보이곤 하였더라. 10년 전 이 변두리 고갯마루에 주막을 차린 이래 운신마님은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더라. 처음에는 궁중 생활에 익숙했던 몸이라 힘든 일이 많았으되 타고난 슬기로움과 부지런함으로 점차 주막을 일궈나갔느니라. 초기에는 주막 운영이 쉽지 않았더라. 요리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손님 접대에도 서툴렀으며 장사 수완도 없었느니라. 하지만 궁중에서 익힌 예의범절과 아름다운 외모는 큰 도움이 되었고 성실한 노력으로 차츰 손님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더라.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손님 접대에도 능숙하여 지나가는 장정들 사이에서는 천상의 맛이라 소문이 자자하였으니 그 맛이란 음식의 맛인지 다른 맛인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거니와 특히 운신마님이 직접 빚은 막걸리는 감로수라 할 만큼 달고 향기로웠으며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들을 울릴 정도였더라.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어느 날 하늘에서는 때 아닌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하였더라. 산골 날씨란 원래 변덕이 심한 법이라 운신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상을 차리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서는 막걸리 항아리에서 은은한 향이 풍겨나고 있었더라. 오늘도 손님들이 오실까? 운신마님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더라. 궁중에서 배운 화장법으로 연지곤지를 살짝 발라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느니라. 저고리는 연한 분홍색으로 골랐고 치마는 옥색으로 입어서 봄 기운과 잘 어울렸더라. 마님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라.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옛날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느니라. 다만 눈가에 살짝 생긴 주름과 손등의 미세한 혈관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더라. 허석재 나으리는 언제 오실까? 마님은 속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떠올렸더라. 백두산을 오가는 약초꾼 허석재는 이제 그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마음이 허전하였고 그가 오는 날이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더라. 해질 무렵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칠척 장신의 사내가 들어왔으니 등에는 소금찌개를 진 채 온몸에 눈을 묻히고 있었더라. 이 사내의 이름은 덕팔이라 하였는데 평생을 수총각으로 지내온 머슴 출신의 소금장수였느니라. 덕팔이는 본명이 김덕팔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덕팔이라 불려서 성도 잊어버릴 정도였더라. 경상도 안동 땅에서 태어났으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소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니라.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으되 이목구비는 단정하고 몸집이 우람하여 힘이 장사임을 알 수 있었더라. 특히 덕팔이의 어깨는 산같이 넓었고 팔뚝은 나무기둥처럼 굵었더라. 평생 무거운 소금지게를 져서 다닌 덕분에 몸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으니 웬만한 장정 서너 명이 덤벼들어도 끄떡없을 정도였더라. 하지만 성격만큼은 양처럼 순하여 누구에게나 친절하였느니라. 다만 어려서부터 귀가 어두운 것이 흠이었으되 마음씨만큼은 순박하여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 소금을 지고 다니며 장사를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으니 조선 팔도에 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더라. 특히 그가 파는 소금은 서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느니라. 덕팔이는 매달 정해진 길을 다니며 소금을 팔았는데 황룡주막은 그 여행 경로의 중간 지점이었더라.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운신마님의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곤 하였더라. 어서 오시게. 밖이 몹시 춥지 않소?
운신마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서니 덕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더라. 예, 주먹밥이 좋습니다. 아니, 춥지 않느냐고 묻는 것인데. 운신마님이 다시 말하니 덕파리는 귀를 기울이는 척하다가 또 엉뚱한 대답을 하였더라. 소금 한 가마니의 단량입니다. 운신마님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더라.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인지 모를 정도였으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재미있어 하였더라. 덕팔이 귀 좀 파라고 했지 않았소?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덕팔이가 물어보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따뜻한 방에 들어가 쉬시게. 밥상도 차려드릴 테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마님. 덕팔이가 갑자기 멈칫하며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이는 듯 하였더라. 사실 그에게는 운신마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되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느니라.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오늘 밤에는 다른 손님도 오시나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덕파리가 또렷하게 물어보더라. 글쎄, 봄눈이 내리니 혹 몇 분 더 오실지도 모르겠네.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덕파리는 멋쩍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더라. 사실 덕파리는 운신마님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으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느니라. 귀도 어둡고 배운 것도 없는 자신이 궁중 출신의 아름다운 마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덕파리의 마음은 복잡하였더라. 처음 운신마님을 본 것은 3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였느니라. 마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더라. 다른 주막에서는 그를 천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신마님만은 항상 정성스럽게 대해주었느니라. 하지만 덕파리는 현실을 알고 있었더라.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떠돌이 장사꾼이었고 마님은 궁중 출신의 교양 있는 여인이었느니라. 게다가 귀까지 어두워서 제대로 대화도 나누기 어려웠느니라. 그래서 덕파리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그저 좋은 손님으로 지내려 하였더라. 다만 마님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왔지만 그것도 감출 수밖에 없었느니라. 운신마님은 덕파리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더라. 덕파리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되 그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느니라. 저 사람도 참 순박하기는. 마님은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였더라. 갓 지은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를 정갈하게 차려서 덕팔이 방으로 가져갔더라. 운신마님의 요리 솜씨는 정말 뛰어나서 단순한 시골 음식도 궁중 요리 못지않게 맛있었더라. 밥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님은 안 드시나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천천히 드세요. 덕파리는 밥상을 받아들고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라. 비록 귀는 어둡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 운신마님의 정성이 고맙기만 하였느니라. 밥을 먹으면서 덕파리는 생각에 잠겼더라.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을 때마다 마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더욱 분명해졌느니라. 언젠가는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실력도 없었더라. 밤이 깊어갈 무렵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으니 이름하여 동춘 영감이라 하였더라. 조선 팔도를 떠돌며 온갖 약초를 팔고 다니는 장사꾼으로 나이는 50을 넘었으되 아직도 정정하고 눈썰미가 좋아 어디서든 화제가 끊이지 않는 인물이었느니라. 동춘 영감은 본명이 박동춘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의원이 되려고 공부하기도 하였더라.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대신 스스로 약초에 대해 연구하여 나름의 지식을 쌓았느니라. 비록 정식 의원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병은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더라. 영감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으되 눈빛만큼은 매섭게 반짝였고 입이 가벼워 한번 말을 시작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특히 각 지방의 소문이나 기이한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취미라서 어디를 가든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다녔느니라.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을 찾아내는 솜씨가 있었고 덕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었느니라. 그의 약초 보따리에는 일반인들이 이름도 모르는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으며 때로는 궁중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더라. 동춘 영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남녀간의 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었더라. 혼자 사는 몸이라 그런 일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고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온갖 연문과 기이한 사랑 이야기를 수집하곤 하였더라. 운신마님, 안녕하셨소? 이 동춘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영감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하였더라. 등에는 약초 보따리를 지고 있었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느니라. 어머, 동춘 영감,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운신마님이 반갑게 맞이하니 동춘 영감은 해죽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더라. 지난번에 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아, 작년 가을이었지. 그때 마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다고 해서 도라지와 백꽃을 우려서 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군요. 맞아요. 그때 영감님 덕분에 금세 나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약초를 많이 구해왔으니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춘 영감이 약초 보따리를 풀어보이니 그 안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들어있었더라. 인삼, 당귀, 청궁, 백출 등등 이름만 들어도 값비싼 것들이 가득하였느니라. 특히 백두산에서 캔 산삼한 뿌리는 그야말로 보물이라 할 만하였더라. 이번에는 백두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귀한 약초들을 구했지요. 백두산까지요? 혼자서 그 먼 곳을? 아니지요. 다른 약초꾼들과 함께 갔는데, 그 중에 허석재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허석재라는 이름을 듣자 운신마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더라. 허석재요? 그럼요. 아주 실력 좋은 약초꾼입니다. 무술도 제법하고 게다가 용모도 준수해서 여인네들이 좋아할 만하더군요. 동춘 영감은 운신마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하였더라. 역시 무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느니라. 운신마님이 술상을 차려주자 영감은 반가운 듯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았느니라.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선비들 말로는 서양 오랑캐들이 큰 배를 타고 와서 통상을 하자고 난리라던데 또 일본 놈들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먼 나라 이야기는 우리 같은 것들이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걱정스럽기는 하지요. 우리나라가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동춘 영감은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더라. 그런데 마님, 혹시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매일 똑같은 나날인걸요. 운신마님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더라. 사실 요즘 허석재라는 약초꾼이 자주 찾아와서 마음이 설레고 있었으되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느니라. 호호호, 그래도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동춘 영감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니
운신마님은 더욱 당황하였더라. 영감님은 정말 말씀을. 그때 갑자기 덕팔이 방에서 큰 소리가 났더라. 뭔 소리죠? 아, 또 그릇을 떨어뜨렸나 보네요. 운신마님이 일어나려 하니 동춘 영감이 말렸더라. 괜찮을 겁니다. 저 사람은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동춘 영감은 덕파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더라. 여러 번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소금 장사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느니라. 다만 귀가 어두운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더라. 하지만 동춘 영감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품이라 자꾸만 그 소리에 신경이 쓰였더라. 혹시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느니라. 그런데 마님, 혹시 그 허석재라는 사람 여기 자주 오나요? 동춘 영감이 넌지시 물어보니 운신마님은 더욱 당황하였더라. 가끔 오기는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백두산에서 같이 있을 때 보니 참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특히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더군요. 어디 가서 아내를 얻지 못할 리 없을 텐데. 운신마님은 허석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불안해졌더라.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그런 남자를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동춘 영감은 운신마님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더라.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하였느니라.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도착하였으니 백두산을 오가며 약초를 캐는 허석재라는 사내였더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한 미남으로 무술도 상당히 익혔다 하여 멀고 험한 산길도 혼자 다닐 수 있었느니라. 허석재는 나이 35 정도로 젊은 시절에는 무관을 꿈꾸기도 했으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약초꾼이 된 사람이었더라. 하지만 그 덕분에 산중의 온갖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특히 백두산의 귀한 약초들을 구해오는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느니라. 그의 집안은 원래 남원 양반가 출신이었으되 조부 때 영모에 연루되어 가산을 잃고 몰락하였더라. 허석재는 어려서부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술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익히게 되었느니라. 특히 무술 실력은 상당하여 웬만한 산적들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더라. 검술뿐만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였고 몸이 가벼워 바위와 나무를 오르내리는 것이 마치 원숭이 같았느니라.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험한 곳에서도 귀한 약초를 구해올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허석재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외로움이었더라. 평생을 혼자 살아왔고 믿을 만한 친구도 거의 없었더라. 그러던 중 운신마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운신마님도 궁중 출신이라 교양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더라.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그런 아픔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느니라. 석재나으리. 운신마님이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더니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느니라. 손수 외투를 벗겨주고 신발까지 정갈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더라. 동춘 영감은 이 광경을 보고 눈을 번쩍 뜨였더라. 바로 이것이었구나. 운신마님의 얼굴이 환해 보인 이유가 바로 이 사내 때문이었던 것이다. 길이 험하지 않았소? 눈도 내리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운신마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더라. 괜찮소? 이 정도 길은 아무것도 아니지. 다만 몸이 차가워졌으니 따뜻하게 좀 데워주었으면 하오. 허석재의 말에 운신마님은 볼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럼 우물가에서 몸을 씻어드릴까요? 때도 밀어드리고. 그러면 고맙겠소. 두 사람이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던 동춘 영감은 침을 꼴깍 삼켰더라. 이런 광경이야말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경거리였으니 말이다. 영감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운신마님이 동춘 영감에게 인사를 하고는 허석재를 데리고 뒷마당 우물가로 나갔더라. 허석재, 그 사람이구나. 동춘 영감은 혼자 남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더라. 백두산에서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잘생긴 사내였더라. 저런 남자라면 운신마님 같은 미인이 좋아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느니라. 호호호, 이거 재미있겠는걸.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마님이 직접 물을 길어 허석재의 등을 씻겨주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느니라. 허석재는 우통을 벗고 앉아 있었고 운신마님은 정성스럽게 그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더라. 물이 차갑지 않소? 마님의 손길이 따뜻하니 괜찮소?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백두산까지 혼자 다니시다니. 마님을 만날 수 있다면 천리도 가겠소. 허석재의 말에 운신마님은 더욱 얼굴을 붉혔더라. 나으리는 정말 말씀을. 운신마님의 속적삼이 물에 젖어 살결이 비치자 허석재의 눈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더라. 달빛 아래에서 보는 운신마님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느니라. 마님, 이리 오시오. 허석재가 운신마님의 손을 잡아당기니 마님은 살며시 그의 품에 안겼더라. 나으리,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포옹을 나누었더라.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으니 마치 옛 그림 속의 신선 부부 같았더라. 동춘 영감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하였더라. 아이고야, 저런 호강이 어디 있나 부럽기도 하지. 저 나이에 저런 미인과. 영감은 침을 삼키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더라. 평생 혼자 살아온 몸이라 이런 광경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를 일이었느니라. 마님, 이제 충분히 씻었으니 들어가지 않겠소?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일어서니 운신마님의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더욱 아찔한 모습이었더라. 허석재는 그런 마님을 부축하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때 덕팔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더라. 아마도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였을 것이다. 동춘 영감은 잠깐 그 방향을 쳐다보았지만 곧 다시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더라. 우물가에서 목욕을 마친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더라. 운신마님이 문을 닫는 소리가 나더니 곧 안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들리기 시작하였느니라. 동춘 영감은 귀를 쫑긋 세우고 벽에 바짝 다가앉았더라. 얇은 한지 벽 너머로는 곧 운신마님의 연약한 웃음소리와 허석재의 낮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느니라. 석재 나으리,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운신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애교스러웠더라. 나도 마찬가지였소. 백두산 눈 속에서도 마님 생각뿐이었소.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마음이 거짓이라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오. 허석재의 진지한 목소리에 운신마님은 살며시 웃었더라. 나으리, 이렇게 매달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겠소. 고마워요. 정말로. 이어서 들리는 소리들은 점점 더 은밀해져 갔더라. 옷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작은 한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미묘한 신음소리들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느니라. 아, 마님,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이야. 나으리, 정말 천상의 선녀 같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동춘 영감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더라. 평생 혼자 살아온 몸이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 마치 자신이 그 안방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느니라. 안방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더라. 허석재는 운신마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말을 속삭였고 운신마님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였더라. 마님,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겠소? 어디로요? 한양이든 어디든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지 않겠소? 운신마님은 잠깐 생각에 잠겼더라. 허석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느니라.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마님은 여전히 아름답소. 나으리.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와 함께 들리는 소리들도 더욱 격렬해졌더라. 아, 석재 나으리, 더 깊이. 운심마님의 교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였더라. 운심,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혼자 두었다니. 나으리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마님이 내 전부이요. 침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리듬을 타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한지 벽을 뚫고 나왔느니라. 운신마님의 애절한 신음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처럼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더라. 아, 석재나으리. 운심,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춘 영감은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이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하였더라. 입에는 침이 고이고 가슴은 답답해져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느니라.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깝다. 덕파리도 깨워볼까? 영감은 살며시 덕파리가 잠든 방으로 기어갔더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되 안방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격렬해져만 갔느니라. 아, 나으리, 정말 좋아요. 나도 마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소. 두 사람의 사랑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주막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더라. 덕파리, 덕파리야. 동춘 영감이 덕파리의 어깨를 살살 흔들어 깨우니 덕파리는 잠결에 뒤척이더니 눈을 비비며 일어났더라. 누구세요? 나야, 동춘 영감이야. 조용히 해. 왜 깨우셨어요?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덕파리는 귀가 어두운지라 동춘 영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더라. 쉿! 조용히 하라고. 옆방에서 신기한 소리가 나거든. 같이 들어보자. 무슨 소리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덕파리는 정말로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더라. 귀가 어두운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런 일에 둔감한 성격이기도 하였느니라. 동춘 영감은 답답해하며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으되 덕파리는 영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대체 뭘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이고, 답답해라. 저기 안방에서. 그때 안방에서 운신마님의 교성이 특히 크게 들려왔더라. 아, 석재나으리, 더. 마님, 정말 아름다우시오. 이번에는 덕파리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챘더라. 저게 뭔 소리죠? 누가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거야. 동춘 영감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저기 안방에서 운신마님과 허석재라는 약초꾼이.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하지? 동춘 영감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안방에서는 더욱 격렬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더라. 아, 나으리, 이렇게 좋을 줄이야. 마님도 정말. 침상이 더욱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도 거칠어져 갔더라. 아, 이제 좀 들리네요. 그런데 저들이 뭘 하는 거죠?
덕파리가 순진하게 물어보니 동춘 영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였더라. 그게 남녀가 하는 그런 일이야. 어떤 일요? 아이고, 이런 순진한 사람을 봤나? 그러니까 영감이 자세히 설명하려는 순간 덕파리는 잠이 깬 김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더라. 아니, 사람 잠 깨워놓고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거요? 덕파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동춘 영감은 당황하여 손으로 입을 막으려 하였더라.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덕파리는 영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더라. 왜 자꾸 찌릅니까? 사람이 잠을 자는데. 쉿! 정말 조용히 해. 저는 잠을 자고 싶다고요. 왜 자꾸 깨우는 거예요? 덕파리의 소리가 더욱 커지자 마침내 안방이 조용해지더니 곧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 누구냐? 한밤중에 왜 이렇게 떠드는 것이냐? 허석재의 우렁찬 목소리에 덕파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더라. 허석재는 우통을 벗은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고 눈빛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느니라. 아, 저 죄송합니다. 덕파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더라. 동춘 영감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었느니라. 누군 환상 속 연정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 밤마다 소나기를 불러대니 이 무슨 꼴이냐? 허석재는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더라. 무술을 익힌 사내라 그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느니라.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덕파리가 당황해하며 말하니 허석재는 더욱 화를 냈더라. 모른다고? 그럼 왜 큰 소리로 떠들어댔느냐? 그건 동춘 영감이 저를 깨워서. 덕파리가 동춘 영감을 가리키자 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모른 척하였더라. 나는 그냥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깬 것뿐이요. 뭐라고요? 덕파리는 영감의 배신에 어이가 없어 하였더라. 영감님 분명히 저를 깨워서 무슨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소. 잠꼬대를 하신 게 아니오? 동춘 영감은 뻔뻔하게 잡아떼었더라. 자신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 덤터기를 덕파리에게 씌우려 하였느니라. 허석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덕파리에게 다가갔더라. 어쨌든 내 좋은 시간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니 대가를 치러야겠다. 그러고는 덕파리의 배를 한번 걷어찼더라. 무술을 익힌 사내의 발길질이라 덕파리는 아야 하며 뒤로 나자빠졌느니라. 아, 왜 때리는 거예요? 덕파리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였더라. 이때 운신마님도 속적삼만 입은 채 황급히 나와서 말렸더라. 속적삼 사이로 드러난 살결이 달빛에 비쳐 더욱 아찔하였더라. 석재 나으리, 그만하세요. 덕파리는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마님 하지만 제발요. 덕파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운신마님의 간청에 허석재는 주먹을 풀었더라.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느니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을 수는 없소. 알아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덕파리는 맞아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어서더라. 배를 문지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느니라.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아,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댔으니 맞을 만하지 않느냐. 동춘 영감이 옆에서 설명하니 덕파리는 그제야 어렴풋이 상황을 이해한 듯 하였더라. 아, 그런 일이었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덕파리는 소금 지게를 둘러매고 일어났더라.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발길질까지 당해야 합니까? 그건
허석재도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더라. 저도 사람입니다. 귀가 어둡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파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더라. 비록 실수로 방해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쓸 이유는 없었느니라. 이런 주막에서는 못 자겠습니다. 차라리 나무 밑에서 자는 게 낫겠어요. 덕파리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려 하였더라. 덕파리, 밖은 춥다고. 그리고 눈도 내리는데. 운신마님이 불러봤지만 덕파리는 돌아보지 않았더라. 마님은 좋은 분이지만 저는 여기 있을 면목이 없습니다. 덕파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허석재가 사과했지만 덕파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하였더라.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조심합시다. 그러고는 정말로 주막 밖으로 나가버렸더라.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차가웠느니라. 운신마님은 덕파리가 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더라. 착한 덕파리가 억울하게 맞고 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였느니라. 동춘 영감도 민망해진 얼굴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더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길이 멀어서. 영감님도 가시면 안 되는데 다 제 탓입니다. 운신마님이 미안해하며 말렸으되 영감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하였더라. 아니요, 저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괜히 호기심을 부렸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영감님은 잘못이 없어요. 암튼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소. 동춘 영감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약초 보따리를 챙겨 주막을 떠났더라. 결국 주막에는 운신마님과 허석재만 남게 되었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느니라. 다 제 탓입니다. 괜히 화를 내서. 허석재가 미안해하며 말하니 운신마님은 고개를 저었더라. 아니에요. 나으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덕파리에게는 미안한 일을 했소. 나중에 사과드리면 될 거예요. 덕파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두 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어져 버렸더라. 서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밤을 보냈느니라.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허석재와 운신마님이 방에서 나왔더라. 주막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고 어제 내린 눈은 이미 다 녹아서 봄 기운만 완연하였느니라. 참 시끄러운 밤이었습니다. 허석재가 웃으며 말하니 운신마님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더라. 덕파리와 동춘 영감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둘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허석재는 운신마님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였더라.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아니요.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석재 나으리,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소? 등불에 기름도 다시 부었으니 오늘 밤에는 더 밝게 불을 댕겨볼까 하오. 호호호 나으리는 정말.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더라. 바로 덕파리였느니라. 어젯밤에 화를 내며 나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더라. 마님, 안녕하세요. 어머, 덕파리. 어젯밤에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길가 정자에서 잤습니다. 춥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덕파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더라. 어젯밤 일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허석재 나으리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마침 허석재도 마당으로 나와서 덕파리를 보았더라. 덕파리 아니오? 나으리, 어젯밤에는 죄송했습니다. 덕파리가 깊이 절을 하니 허석재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더라. 아니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발길질까지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어요.
두 사내가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운신마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더라. 그럼 오늘 저녁은 함께 드시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덕파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였더라. 저녁 무렵 동춘 영감도 다시 찾아왔더라. 역시 미안한 마음에 돌아온 것이었느니라. 다들 계시는군요. 저도 어젯밤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영감님도 오셨네요. 운신마님이 반갑게 맞이하니 동춘 영감은 멋쩍게 웃었더라. 제가 괜히 호기심을 부려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 운신마님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느니라. 그런데 마님과 허석재 나으리는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되신 거예요? 동춘 영감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니 운신마님은 얼굴을 붉혔더라. 영감님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호호호 미안합니다. 직업병이라서. 허석재가 대신 대답하였더라.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점점 마님이 좋아졌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덕파리가 순진하게 물어보니 두 사람은 더욱 당황하였더라. 그건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죠. 저는 마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덕파리가 진심으로 말하니 운신마님은 감동하였더라. 고마워요, 덕파리. 그 후로 황룡주막에서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니 덕파리도 정기적으로 찾아와 운신마님의 음식을 먹었고 동춘 영감도 때때로 들러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라. 다만 밤이 되면 모두들 조용히 지내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특히 동춘 영감은 더 이상 벽에 귀를 대고 엿듣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며 덕파리도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허석재와 운신마님도 이웃방에 손님이 있을 때는 조용히 지내기로 약속하였더라. 운신마님과 허석재의 인연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이어졌다 하며 이듬해 봄에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고 하느니라. 동춘 영감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였고 덕파리는 신랑 친구로 참석하여 크게 축하해 주었다 하느니라. 혼례식은 주막에서 간소하게 치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대한 잔치가 되었더라. 운신마님은 궁중에서 입던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고 허석재는 새 도포를 맞춰 입어서 정말 멋진 신랑 신부가 되었더라. 덕파리는 혼례식에서 축하 인사를 하며 말하였더라. 마님이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나으리 마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허석재도 덕파리의 손을 잡으며 답하였더라. 고맙소, 덕파리. 당신은 진정한 친구요. 혼례 후에도 두 사람은 황룡주막을 계속 운영하였고 허석재는 약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마님을 도와주마기를 하였더라. 주막은 더욱 번창하여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하느니라. 특히 운신마님의 요리 솜씨와 허석재의 약초 지식이 합쳐져서 황룡주막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유명해졌더라. 허석재가 직접 캔 약초로 만든 약주는 특히 인기가 높아서 멀리 한양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더라. 덕파리는 여전히 소금 장사를 하며 이 길을 자주 지나갔고 때로는 황룡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였더라. 귀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허석재는 덕파리를 위해 특별히 귀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다 주기도 하였는데 조금씩이나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더라. 동춘 영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약초 장사를 계속하였고 황룡주막을 들를 때마다 운신마님과 허석재의 금슬 좋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더라.
비록 혼자 사는 몸이었지만 이런 따뜻한 인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였느니라. 가끔은 자신도 늦게나마 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은 일이었더라. 세월이 흘러 운신마님과 허석재 사이에는 아들딸이 생겼고 황룡주막은 가족이 운영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더라.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모두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으며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의 약초 지식을 이어받아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둘째 딸은 어머니의 미모와 요리 솜씨를 물려받아서 시집을 갈 때도 온 동네가 들썩일 정도였더라. 막내 아들은 무술에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 관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였다고 하느니라. 황룡주막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유명한 주막이 되었고 운신마님과 허석재의 사랑 이야기는 고갯마루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졌다 하느니라. 특히 젊은 연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두 사람의 사랑을 본받고 싶다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더라. 덕파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황룡주막을 찾았고 운신마님의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더라. 아이들은 덕파리 할아버지가 오면 소금 사탕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여 모두 좋아하였더라. 동춘 영감도 80이 넘은 나이까지 황룡주막을 찾았고 마지막까지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더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이어졌다 하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느니라. 또한 비록 작은 오해로 갈등이 생겼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더라. 운신마님과 허석재는 백년해로 하여 함께 늙어갔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느니라.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온 동네가 슬퍼하였고 황룡주막 뒤편 용바위 아래에 나란히 묻혔더라. 그 무덤 앞에는 지금도 꽃이 피어나고 달밤이면 두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 춤을 춘다는 전설이 있다 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하니 혹시 그런 사랑을 꿈꾸는 이가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룡제 고갯마루 황룡주막에서 벌어진 일이니 세상에는 이런 정다운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노라. 비록 작은 소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으니 이 또한 인생의 묘미라 할 것이다.